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제TV의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저희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어디죠, 이사님? 논현동에 왔습니다. 논현동 메인 상권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곳이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논현역 먹자 상권이라던가 뭐 네. 영동시장 상권을 알겠지만 그 그렇죠. 이면에 있는 이 상권을 잘 모르시는데 그렇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곳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논현동 중에서 논현 초등학교가 있는 그 라인이긴 하거든요. 네. 여기가 좀 예전에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선호하지 않는 그런 지역 중에 그쵸, 하나였어요. 그쵸. 왜냐하면 이제 원룸촌이 많이 있었고 또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성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거리낌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곳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쪽으로 이제 빌딩 투자가 많이 일어나서 변화를 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평당가와 지금의 시세를 비교를 해가면서 이 상권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투자를 할 만한 곳인지 아닌지 지금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가면서 한 번씩 보시죠, 이사님. 바로 보시죠. 아, 이제 저희가 좀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논현역에서 이제 논현초등학교 아래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점심시간이 왔다 보니까 좀 네네.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희가 말하고 있는 도중 이 왼편에 있는 이 사례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제 이 건물을 보시면 신축 같긴 하지만 리모델링을 한 건물이에요. 네. 2021년도에 매입을 했다가 최근에 거래를 한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의 간단한 개요를 설명드리면 이 건물은 2021년도에 56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2023년도 2월 달에 94억에 재매각을 했죠. 대지 면적은 74평, 연면적은 180평의 건물이고 이 건물은 대지 평당가로 환산했을 때는 1억 2,600만 원 정도의 평당가가 나왔던 건물입니다. 임대가 들어간 상태였는데 보증금이 2억 3천, 월 2,200만 원이 나와서 수익률은 한 2.8% 정도 나왔던 건물입니다. 매매 금액이 일단은 100억 미만의 이제 깔끔한 건물이다 보니까 그것도 좀 장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도 이제 이 정도 사이즈 한 90억대면은 이 정도 대로면은 좀 넓은 편이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좀 나쁘지 않은 투자였다라고 보는데 이제 수익률은 3%가 좀 안 돼서 높질 않긴 했었죠. 그래서 한번 계속 가보시죠. 네. 이 라인이 거래사례가 이제 꽤 많지는 않았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갑자기 거래사례가 좀 늘어났거든요. 예전에는 이쪽 라인 보여드리면 좀 안 좋아하셨어요. 이 논현동 말고 다른 논현동 보여달라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최근에는 여기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 또 이 얘기를 꺼내자마자 이게 좀 약간 독특한 사례죠, 이사님? 바로 이 건물도 최근에 매각이 돼서 네.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건물을 좀 보여드리려면 건너서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여러분 뒤에 보이는 바로 이 건물입니다. 기존에 이제 노후된 건물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신축을 했고 임대료를 정말 높게 병원으로 세팅을 한 건물인데 최근에 이제 약국까지도 임차가 좀 세팅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성형외과가 임차가 되어 있는데 제가 건물 개요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건물은 2022년 3월 97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24년에 이 건물을 멸실을 하고 신축을 하는데 24년 7월 달에 193억 3,500만 원에 거래가 됐고 대지는 94평, 연면적 327평으로 건물이 신축이 됐습니다. 평당 금액은 건물가액 32억을 제외하고 1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실제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성형외과가 임차가 됐는데 월 6,500만 원에 계약을 진행을 했고 평당 임대료는 20만 원입니다. 이 건물이 평당 20만 원에 임차를 했었잖아요. 320평 정도짜리 건물인데 6,500을 받는다는 거는 강남 이쪽에서는 제일 비싼 시세에 받는 거 같긴 했었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말도 안 되는 시세예요. 통임대로 이쪽에 맞추는 걸 보면은 많이 맞춰야 한 14만 원, 한 15만 원이 이제 좀 저는 최대치라고 생각하는데 20만 원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형외과가 좀 장기 임차를 원해서 좀 좋은 조건에 들어온 것 같기는 한데 네네. 그래서 임대료를 굉장히 잘 맞췄다 보니까 네네. 이 라인에서 평당 1억 7천이라는 이제 최고가를 찍게 된 건물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라인이 좀 거래가 되는 금액을 살펴보자면 한 1억 3천에서 5천 정도가 거의 맥스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1억 7천 정도의 금액이 찍힌 거는 이 건물이 처음이었죠. 바로 다음 사례로 가보시죠. 네, 지금 이게 1억 7천에 팔렸잖아요. 네. 생각을 해보면 또 강남 쪽에 이렇게 넓은 도로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도 좀 나름 장점이 있는 건물이었지 않나 싶긴 한데 예전 상권과 좀 비교를 하자면 여기가 이제 그 정도 금액은 아니었었는데 최근 한 3, 4년 동안 거의 한 2배 정도 오르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곳이죠. 와, 근데 여기가 저는 성형외과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산이. 근데 확실히 피부과, 성형외과, 좀 외모에 관련된 업종도 꽤 있어요. 예전에는 여기가 성형외과나 이런 게 많이 없었긴 했어요.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경향이 있는 곳이죠. 약간 이 상권 자체가 고객분들한테 보여주면은 너무 좋다고 해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건물이에요. 근데 저것도 평당가가 엄청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저 건물이 위에 주택 용도 변경이 안 된 이슈가 있었거든요. 저 건물이 용적률도 엄청 잘 받았거든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저기도 280% 용적률 받았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 건물을 저희가 고객들한테 추천을 드리면은 용도 변경이 안 된다는 단점보다는 이 상권에 대한 내용 때문에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결론적으로 저
건물도 거래가 됐거든요. 아직 좀 등기가 넘어가진 않았는데 간략하게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은 저 건물은 아직 소유권 이전은 안 됐는데 이번 연도 3월 달에 계약이 됐거든요. 매매 금액은 110억입니다. 대지 평수가 88평이고 연면적은 311평이에요. 이제 용적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0%를 받았는데 평당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한 1억 2,400만 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 변경이 안 된 이슈보다는 그 상권 때문에 좀 꺼려하셨던 분들이 많다. 그래도 간혹가다 이제 저런 좀 매물이 나오면은 거래는 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긴 합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바로 내려가는 걸로 하시죠. 네. 근데 이사님 여기 좀 신기한 게 여긴 그래도 공실이 막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리모델링 한 것들이나 신축했던 건물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공실이 있긴 하는데 이 건물도 지금 보니까 전체가 지금 최근에 리모델링 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리모델링 해서 근데 지금은 비어져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신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건물들, 기존에 노후된 건물들을 보면은 그래도 진짜 임차가 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새로운 임차가 막 바뀌거나 하는 그런 곳은 아니고 원래 있었던 업종이 계속 오래 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거나 막 유동인구가 엄청 많은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 저녁 5시, 6시 되면은 분주해지는 그렇죠. 네, 그런 곳이긴 합니다. 미용실- 사실 여기가 또 한 10년 전과 비교를 하자면 이쪽 메인 거리는 제외하고 사실 이면도로에 있는 데는 한 평당 3천, 4천 했었던 거거든요. 네. 지금 이제 일반 주택 지어야 하는 그런 부지도 한 1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이랑 비교하면 한 3배 정도는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곳이고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이제 골목길로 이제 이 라인 들어가면 주택가가 있는 곳인데 네, 거기도 네. 거리가 된 게 있으니까 가보시죠. 그리고 저희가 뭐 여기 매매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쪽 안으로 들어온 건 아닌데 사실 이쪽 주변이 다 이 메인 상권 이면으로는 빌라 밀집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약간 가성비 투자가 좀 많았었어요. 왜냐면 노년초등학교 옆 라인으로는 좀 평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골목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뭐 좀 약간 산처럼 좀 미로길로처럼 되어 있고 고바위가 있는 곳이 좀 많이 있죠.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이면이 싼 재건축 부지들이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정말 뭐 너도 나도 매물이 나오면은 바로 매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조심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이면까지 들어가면은 진짜 나중에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한창 꼬마 빌딩 붐이 막 일고 재건축, 신축, 리모델링 유행이었을 때 투자를 할 금액이 크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로 신축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라인, 이 안쪽으로 많이 매입을 하셨어요. 그러고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신축도 많이 했는데 그런 건물들이 좀 공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무지성적인 그런 투자, 무지성적인 신축은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걸 좀 말씀드린 차원에서 이 라인이 워낙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여기로 와서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는 또 상권 촬영하러 가시죠. 네네네. 이제 이 상권은 그래도 꽤 유동인구가 좀 많은 곳. 저희가 지금 왔었던 곳들은 사실 이제 주말에도 그렇고 이제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실거주 인구들이 와서 이제 생활을 하는 곳이지 멀리서 찾아오는 그런 곳은 아니긴 하죠. 네네. 그리고 여기 커피 스미스도 상징성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일 끝나고 오시는 분들이 와서 커피 한잔 하고 노닥거리는 장소인 거죠. 그렇죠. 아까 그 라인들보다는 여기가 이제 미용실이라던가 이류라던가 약간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요. 제가 이번 주말에 여기를 왔었거든요, 회장님. 근데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영농시장의 영향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여기 노년형 먹장상권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지나왔는데 이쪽 상권의 시세를 잘 보여주는 건물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네. 바로 이 건물이 2022년도에 거래가 22년도. 됐어요. 근데 이게 평당 1억 5천 정도를 찍어서 그때부터 여기 평당가는 1억 5천 이상 정도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임대 시세를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라인들의 1층 같은 경우에는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미용실이라던가 생활에 좀 밀접한 업종들이 많고 특히 뭐 카페라던가 이제 술집 이런 업종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제 2층부터는 약간 좀 떨어져요. 7에서 8만 원 정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2층 이상부터는 뭔가 들어가기에 좀 쉽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이쪽 라인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 좀 많이 있어서 상층부는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3층 이상부터는 더 어렵고 그래서 이제 임대료를 좀 높게 받긴 힘든데 제가 생각했을 때 한 5, 6만 원 정도가 좀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제가 말씀 중에 이 뒷건물도 거래가 됐어요. 이 라인에서 가장 최근에 거래가 됐고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매물을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등기를 보니까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됐더라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이번 연도 이제 6월 달에 이제 계약이 됐었는데 시장에 처음 나왔었던 건 이제 100억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매 금액이 95억이었었다가 결론적으로는 85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지 평수는 이제 68평이고 연면적은 155평이에요.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 1억 2,500만 원 정도. 이 건물도 좀 단점이 뭐였냐면은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다만 엘리베이터는 없었지만 건물이 이제 일단 명도가 됐었고 전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었던 리모델링 하기엔 정말 각이 나오는 그런 건물을 좀 생각을 하거든요. 먹자 골목이 또 여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거든요. 네, 아까 보여줬던 1억 5천짜리 건물이 2022년도에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 2년이 지난 지금 여기가 1억 2,500이라면 평당가는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던 건물입니다. 저는 다시 이제 한시포차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그 위쪽 라인보다 여기 아래 라인이 미용에 관련된 업종이 진짜 많아요. 여기는 뭔가 임차가 확고한 곳이긴 하죠. 웬만하면 이제 헤어샵, 네일샵 이런 게 들어와 있는 곳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망의 마지막 사례를 보러
왔습니다. 바로 이제 이 건물. 지금 이제 신축이 완료돼서 1층에 올리브영이 들어가 있는 이 건물인데 예전에 한신포차가 있을 때보다 도로가 꽉 찬 느낌이랄까? 그렇죠. 꽉 차서 진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 건물이죠. 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예전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신포차가 이제 단층으로 쓰고 있었던 곳이었어요. 22년도 이제 5월 달에 거래가 됐거든요. 그때 매매 금액이 318억이었었고 총 평당 금액이 1억 7,7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임대를 좀 구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제가 보니까 임대를 좀 높게 구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싸게 땅을 샀고 네네. 신축을 했다 보니까 이제 임대를 싸게 구할 수는 없죠. 그래서 대충 예상을 해보자면은 뭐 이자가라든지 뭐 이런 게 들어갈까 싶긴 한데 병원 쪽으로 맞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만약에 이제 메디컬로 맞추게 된다면 정말 좀 가장 이상적인 건물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노년역 먹자 상권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상권을 촬영을 했고요. 오늘 보셨을 때 이사님 어떠셨어요? 저희 또 그 촬영의 목적 중에 하나가 또 예전과 좀 비교를 하면서 현재를 보여주는 느낌이긴 네네. 하잖아요. 이 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쪽으로는 매물이 많이 나왔었어요. 싸게도 나왔었고 대지 80평짜리가 한 30억이 나온 것도 있었고 네네. 그런 것도 막 열심히 팔려고 영업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그게 지금은 한 100억은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예전에 선호하지 않았던 곳이 시간이 지나고 빌딩 시장이 살아나다 보니까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비싸졌다라는 걸 느끼는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강남이니까 좀 이런 게 받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기존 이제 2022년 불장이었을 때 이면까지 좀 팔렸을 때도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하긴 했었거든요. 지금 봐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메인만 찾기에는 뭐 물론 금액대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상권과 좀 연계가 돼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너무 안쪽에 빌라 밀집 지역들은 지금도 배제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빌라 밀집 지역이어도 도로가 넓고 좀 평지라고 하면 또 여가의 접근성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할 만하지만 너무 좀 차가 들어가기 힘들고 사람이 다니기 힘든 곳이라고 하면 나중에 임차인이 들어올 때도 그걸 많이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짚어가시면서 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실패 없는 투자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강남 상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